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행정법 일반 원칙 17년도 국가직입니다.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신뢰보 원칙은 국민의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 네, 맞죠?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자, 2번 질문 중요합니다. 자,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한 선례가 있다면, 그러니까 선례가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됐다 이거죠. 이때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따라 선례 구속의 법리가 통용된다. 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행정 선례가 위법한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 선례가 위법한 경우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위법한 선례에 행정청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위법한 선례에 행정청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왜 그럴까요? 자, 위법한 선례에 행정청이 구속이 된다면 곧 뭐죠? 법치주의가 붕괴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맞고요. 4번 부진정 소급 입법은 진정 소급과 달리 그죠? 원칙적 허용되죠. 원칙적 허용되고요. 예외적으로 금지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 그죠? 그래서 부진정 소급표의 경우는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 그래서 법령 시행일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거나 법령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과세 요건 사실 등의 경우에 부진정 소급 입법이죠. 원칙 허용이다. 다만 이런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 관점 입법자 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행정법 효력에 있어서 그죠? 소급표 금지 원칙 이거 중요하죠. 일단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요 특별한 사정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거 중요해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인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30일에 시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헌법 13조와 행정기본법 제1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1항에. 그래서 법령 시행일 이후에만 적용이 되고요. 이건 뭐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다음 부진정 소급표로 나눈다. 진정 소급표는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이죠. 즉 어떤 경우죠? 법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사항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거. 법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소급 적용 원칙 금지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신뢰 보호보다 더 중요한 공익상 요청이 있다.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 다음에 부진정 소급표는 이런 경우죠.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된 경우나 법령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과세 요건 사실 등의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여러분. 자, 소득세법. 그죠? 이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세율 인상으로 개정이 됐다. 근데 이 소득세법 개정이 되면서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는 진정소급표가 아니라 부진정소급이다. 부진정소급. 그죠? 이미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에 대해서 중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율이 인상된 것, 그래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거 원칙 허용이다. 다만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경우 적용할 어떤 공익을 비교 형량해서 그죠?
국민의 신뢰가 더 큰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 전에 법령을 적용할 것이다. 자, 기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진정 소급 입법은요, 원칙 허용, 자,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사 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적 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 요거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기존부터 유지되어 있다가 중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율을 인상한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경우, 이때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도 이것은 진정소급이 아니라 부진정소급표에 지나지 않는다. 부진정소급 입법이다. 따라서 원칙 허용된다. 그렇죠?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서론에서 법원 문제 나올 수 있죠. 올해도 2021년 국가직 기출에도 나왔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 자, 지방자치단체 1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에 위반된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그쵸? 이 지문. 이게 그죠? 가트죠. 가트.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해서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가트. 이게 일반 협정이죠. 가트에 위반된 경우 그때 효력이 없다. 왜냐? 그 가래는 가트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러한 조약이 위반된다면 그 조례에는 허용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에 위반됐다. 그 조약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 효력을 갖죠. 그래서 그 조례는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2번이요. 행정소송에 관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네, 이게 행정소송법 제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8조 제2항. 그죠? 이때 행정소송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 자, 법령 문제였고요. 3번. 평등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절대적 평등. 자, 조세 평등주의에서 어쨌든 평등은 뭡니까? 절대적 평등. 즉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한다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평등 원칙에서의 평등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상대적 평등. 그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죠. 이게 어디가 틀렸죠? 예, 이건 틀린 지문이네요. 따라서 기존의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 그러한 사실관계,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이나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거를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러한 개정 법령이 뭐죠? 진정 소급 입법이 아니라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거죠.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것. 그러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다.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관련된 사항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최근에 계속 나오죠.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일반 보호 원칙, 행정법 일반 원칙 무조건 나와요. 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1번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한다. 국민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우선한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적법 상태의 실현으로 달성하려는 그죠? 법률 적합성 원칙.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손해를 비교해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우선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틀려요. 즉 전자, 즉 공익이 더 클 경우에 개인의 신뢰 이익은 당연히 보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공익과 개인의 신뢰, 즉 사익과 비교 형량을 했을 때 적법 상태의 실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다? 당연히 개인의 신뢰 이익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이런 지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 자, 행정기본법 제12조에도 규정돼 있죠,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되고. 자, 2번 지문.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하여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사실 은폐 등에 의한 신청이 있다.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네, 그래서 2번 지문 맞는 지문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3번이요. 면허세의 근거법령이 제정돼서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과세관청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무방하다. 즉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자, 비과세의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그 비과세 관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3번도 옳은 지문. 4번이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뒀다.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즉 확약이나 자, 공적인 견해표명 후에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 신청이 없으면 그때 행정청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의사표시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자, 그 의사표시는 실효됩니다.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신뢰보호 원칙 자, 개념이요. 행정기관이 결정한 행위. 여기서 그 행위에 있어서 우리 적극 소극 행위 불문한다고 했고요. 그 정당성, 존재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 그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원칙이죠. 그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근거는 행정기본법의 12조에 이제는 제정되어 있다. 그죠? 12조 1항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고 자, 2항도요. 그래서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저 해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또 예외로 두고 있다. 요 조문 내용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제가 준비한 이 신뢰보호 원칙에 있어서의 사례입니다. 행정기본법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택시 운전사 A씨가 택시 운전하던 중에 차선 위반이 적발돼서 2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았다. 자, 그 후에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안심하고 계속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3년이 지났네요. 3년이 지나 운전면허 정지 중 운전의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 적법한가에 대해서 뭐라고 봤습니까? 우리 판례는 자 이때 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A씨의 신뢰이익 인정한다. 그래서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돼요. 위법하다라고 본 판례죠. 그래서 A씨의 위반 행위가 있은 후에 장기간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 과거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 취소하는 행정처분, 요거는 그 아무런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거라고 믿을 A씨의 신뢰 이익을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로 봤다 이거죠. 그래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죠? 공적인 견해 표명과 같은 공적인 견해 표명,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과 같은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 그 공적 견해 표명, 우리 엄격하게 그 해석을 하죠.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서 우리 선행 조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 견해 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신뢰는 보호가치 있어야 된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 뭡니까? 행정의 상대방에게 거짓이나 속임수 등의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되고, 자 3번 세 번째 상대방의 조치가 있어야 됐죠. 그 보호가치 있는 신뢰, 즉 선행 조치를 믿고서 그죠? 이에 기초한 특정한 처리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사인의 행위와 행정청의 선행 조치 간은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선행 조치를 믿고서 일정한 처리를 한 관계자 불이익이 발생해야 된다. 관계자의 불이익이 발생해야 된다. 자, 운전면허 취소나 사업면허 취소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해야 할 우려가 없어야 된다. 네, 이 요건 잘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행 조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서 선행 조치에 대해서 우리 판단하자. 자, 정도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어야 되고,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 표명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적 행위는 자, 명시적, 묵시적 다 포함된다. 다만 묵시적 견해 표시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와 달리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 즉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한 것을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부작위도 자 선행 조치에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공적 견해 표명 인정한 사항과 자 부정한 사항을 잘 정리하셔야만 됩니다. 자, 부정 판례에서 단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 자, 이때 공적 견해 표명 부정한 판례요.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 공적 견해 표명 부정된 사안입니다. 왜? 묵시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면세사업 등록증 교부가 부가가치세 비과세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판례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 전에 민원 예비심사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저촉사항이 없음이라는 기재가 곧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요런 사안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나갈게요. 이제 일반 원칙 간단하게 살펴봤고 법률 관계 보겠습니다. 자, 행정상 법률 관계 중요한 건 뭐죠? 공법 관계, 사법 관계 이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 이와 관련된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를 구별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옳지 않은 거 작년 기출이네요. 옳지 않은 거 1번 개인적 공권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 목표가 국가, 기타 행정 주체에게 행위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네. 그래서 개인적 공권 당연히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 때 그때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죠. 그래서 옳은 지문. 자, 2번이요. 상수보호구역 설정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존일 뿐이고 그 상수원의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얻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옳지 않은 거죠.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자, 요거 자 반사적 이익으로 봤죠?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판결 결정 요지 그대로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근거가 되는 규정. 자,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존일 뿐.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 요거는 뭘로 봤죠? 반사적 이익이다. 즉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서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 이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래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까? 없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번. 자,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3번이요.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침해 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래서 원고 적격의 문제죠. 그러니까 행정쟁송의 원고 적격의 문제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고 적격은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 자, 행정법규가 즉 행정법규가 공익을 위하여 행정주체나 객체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한 결과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얻는 이익, 이걸 뭐라 그러죠? 반사적 이익. 요거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요것도 수익적 처분 등의 반사적 이익이나 수익적 처분 등 이런 것들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거죠. 이것도 옳은 질문입니다. 수익 처분, 그죠? 반사적 이익이나 수익적 처분이요.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 질문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기 밑줄 쳤네요. 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 그죠? 밖의 주민과 달리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은 뭡니까? 법률상 이익을 긍정했죠. 원고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은 다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네요. 다만 기억해야 될 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인 경우에는 뭐죠?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과 농지 개량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해서 원고 적격 없다고 본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지문들은 꽤 어려웠던 좀 난이도가 있었던 지문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지문 그렇게 어렵게만 공부할 필요 없다. 딱 요것만 봤을 때 환경영향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잖아.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네요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공권 우리 개인적 공권 중요해야 되죠.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 국가적 공권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국가적 공권이라고 한다. 즉 성질 자체가 그 행정 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지배권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효과적으로도 행정 주체의 일반적인 명령, 강제,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고 그 행위에는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등의 효과가 인정된다. 자,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은 공법 관계에서 그죠?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굴 상대로? 국가나 공공단체죠. 국가 등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여기는 자기, 부자기, 급부, 자 수인, 의무를 다 말하죠.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우리가 항상 구별해야 될 게 반사적 이익이죠. 개인적 공권에서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죠.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사익이 아닌 공익만을 위해서 행정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결과 그에 따른 반사효죠. 반사효과로서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이런 것들은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구별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역시 중요한 거는 개인적 공권에 있어서 이 성립 요건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 주체에 대한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재량 규범의 임의법규는 공권 성립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 사익보호성 인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구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소구 가능성이 존재된다. 다만 헌법상 재판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오늘날의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 채택하고 있어서 이 소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자적 의의를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헌법상의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 성립의 문제입니다. 자, 기본권 내용상의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 이런 경우에요. 이때는 개인적 공권의 근거 규정이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유권적 기본권이에요. 다만 이런 거 비교해야 될 거죠. 사회적 기본권. 자, 근로자의 퇴직급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리 이러한 헌법 규정에 의해서 곧바로 뭐가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 곧바로 도출된다? 그렇지 않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상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알 권리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는 이 헌법 규정 자체로 개인적 공권의 근거 규정이 된다까지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 공법상 계약, 법규 명령이나 법규 똑같네요. 법규 명령, 관습법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행정규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립된 행정규칙에 의해 개인적 공권이 성립된다,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기출 문제 몇 개 보죠. 행정청 재략 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 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재량이 0으로 수축될 때 말하는 거죠. 이때는 주관적 공권, 법률상 이익 도출될 수 있다. 자, 소극적 방어권만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 소극적 방어권만의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뭐라 그랬죠?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그죠? 다만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 이런 것들은 헌법 근거로 곧바로 개인적 공권이 도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 수급 요건이나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 금액 등은 법률에 의해서 확정된다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 확정된다. 그 다음 개인적 공권,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성립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권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특별 권력 관계 몇 문제 더 볼게요. 특별 권력 관계. 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세요. 그래서 1번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근거 법령에 대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봐야 한다. 자, 이거 틀렸죠? 우리 판례 입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원이나 헌재소의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 청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군인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거예요. 즉
재판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누가 판단합니까? 사법부가 판단하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위헌이나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판가름 나는 것이지 재판 청구권 행사 자체가 곧 군에 대해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거죠. 잘 기억하시죠? 요거 판례 입장 잘 기억하셔야 된다. 1번 지문이 그대로 틀린 거예요. 그대로 틀렸다. 그 다음 2번 군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보장함을 직접적인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군조직의 구성원인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박을 그렇게 바라는 게 외박이 제한돼도 어쩔 수 없다. 그죠? 외박이 제한돼도 어쩔 수 없다. 휴가가 제한돼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3번 신병 교육 훈련 기간 동안에 전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 자,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은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됐죠? 나머지 4번도 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수용자의 교화,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용자가 밖으로 보내려는 모든 서신에 대해서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을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 상태에 놓이도록 한 거. 요거는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서 요건을 위반했다. 그래서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음 볼까요? 특별 권력 관계. 자, 그래서 일반 권력 관계와 특별 권력 관계를 구별하자. 자, 특별 권력 관계. 일반 권력 관계는 국가와 국민이 일반 통치권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관계다. 그래서 일반 통치권에 의해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치주의와 사법심사가 인정이 되지만 특별 권력 관계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해 성립되고 그 특수성,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별 권력의 주체가 그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지배한다. 그러면 상대방, 국민이겠죠?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관계다.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관계다. 그래서 법률이 내부 영역으로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배제가 되고 사법심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내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예전에는 고전적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하면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 않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일반 권력 관계가 다르지 않음을 들어서 복종자 권리 의무에 관한 명령 강제에는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더라. 수정설 입장이다. 수정설. 다만 제한된다는 거죠. 이러한 특수성,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군인과 군대 내의 국가 존립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군대 내 이런 군인 같은 경우 특별 권력의 주체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그 특수한 목적을 인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사법심사가 다소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자, 인정 여부에 있어서 여러분 경영수행관계 이거 뭐죠? 경영수행관계라는 것은 특별 권력 관계 성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 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경영수행관계라고 하죠. 다시 특별 권력 관계 성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 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률 관계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연수나 훈계 등을 말하죠. 공무원의 연수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거는 경영수행관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복종자의 법적 지위와 무관한 관계다. 그래서 종래의 특별 권력 관계의 내부 관계로 남아 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이라든가 학생에 대한 수업행위, 성적 평가 등이요. 학교와 학생 간의 특수한 특별 권력 관계, 그죠? 내부적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러한 경영수행 관계라고 해도 뭐다? 그 폐쇄적 영조물 관계. 요거 폐쇄적인 영조물 관계. 예를 들어서 교도소 재소 관계라든가 전염병 환자 강제 입원 관계, 그다음에 방위 근무 관계 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내부 관계로 남는 것은 뭐다? 경영수행 관계 중에서도 폐쇄적이지 않는, 그죠? 폐쇄적이지 않은 개방적 영조물 관계와 공무원 관계, 이렇게는 뭐다?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내부 관계로 남는다. 네. 개방적 영조물 관계와 공무원 관계가 그렇다. 그 다음에 자, 특별권력 관계가 성립하려면 자, 직접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징병, 그 다음에 징집자, 소집자의 군입대나 전염병 환자의 강제 입원이나 수용자 수감 같은 경우요. 공공조합의 강제 가입 등 다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임의적 동의도 있지만 의무적 동의도 포함된다. 의무적 동의. 그래서 자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의무적 동의도 인정된다. 즉 임의적 동의 뭡니까? 공무원 임명, 그죠? 국 독립 도서관의 이용. 의무적 동의는 나는 그죠? 학령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같은 경우는 의무적 교육이죠. 의무교육. 따라서 의무적 동의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은 직접 법률에 의거한 경우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발적인 동의만을, 즉 임의적 동의만을 인정한다? 그렇지 않죠. 의무적 동의 또 인정된다. 임의적 동의와 의무적 동의 모두 인정된다. 자, 소멸이요. 목적이 달성될 때, 즉 제대죠. 제대. 군인 제대요. 그 다음에 수용자 형기 만료. 그 다음에 공무원에서 사퇴하거나 학생 자퇴할 때 소멸된다 이겁니다. 더 이상 나 그죠? 학교 못 갔네 이러면서 학교 자퇴하면 소멸됩니다. 특별권력관계. 그래서 특별권력관계, 공법상 근무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사단관계로 있다. 종류는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특별감독관계, 사단관계가 있다. 종류까지. 그래서 기출 몇 개 볼게요. 농지 계량 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 요거는 공법상 특별권력 관계로 인정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구청장과 동장의 관계, 역시 특별권력 관계입니다. 핫도기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간염병 환자, 국공립병원 관계. 그 다음에 특별 권력의 종류는 직무상 권력, 영조물 권력, 감독 권력, 사단 권력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포괄적 명령권과 징계권이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개죠. 한 개. 특별 권력 관계의 한 개예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조리상의 원칙 을 준수하며 행사해야 된다. 이때 우리 중요한 거, 과세권, 형벌권은 요거는 무슨 관계죠? 일반 권력 관계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의 행정 주체에게는 명령권 등, 그죠? 명령권, 징계권 등은 인정이 되는데, 과세권과 형벌권은 특별 권력 관계에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권력 관계에서 인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기출문제.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행정 주체에게는 명령권, 그죠? 징계권, 오케이. 근데 과세권은 일반 권력 관계에서 인정된다. 이거 틀렸다는 거죠? 이거 틀린 질문이다. 그 다음에요. 법률 유보 원칙. 당연히 개별적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일반 권력 관계 다르지 않는다. 다만 제한될 뿐이죠. 그 특수한 목적 때문에 제한될 뿐이지, 개별적 법적 근거, 법률 유보 원칙은 특별 권력 관계에도 복종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명령 강제에는 개별적인 법적인 근거가 요한다. 까지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죠? 공법 관계, 사법 관계 구별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